안녕하세요. 이재희쌤입니다.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공부, 영어 학습보다는 좀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를 하나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또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오늘 이제 주제를 문법 공부는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? 물론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영어 얘기를 하는 거죠. 물론 뭐 다른 외국어도 마찬가지겠지만, 왜냐하면 요즘은 사실 그 영어를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그 공부할 수 있는 소스가 굉장히 많잖아요. 예전 같으면은 사실 별로 그렇게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해도 솔직히 문법 공부 먼저 시작하게 되고, 그러고 갑자기 또 토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취직 쪽으로 영어를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또 그쪽으로 공부를 또 하게 되고 하다 보면은 별로 그렇게 이제 영어를 내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책이라든가 그런 교재라든가 그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. 그런데 요즘은 굉장히 그러니까 리스닝, 그러니까 듣기뿐만 아니라 리스닝, 스피킹, 리딩, 라이팅 전부 다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경로가 굉장히 많아졌어요. 책뿐만 아니라 요즘은 어떤 인터넷, 그리고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이제 접해 볼 수가 있는데,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 키우는 어머님들, 네, 그리고 이제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과연 이 영어의 문법 공부를, 사실은 이제 이 문법 공부도 어떻게 보면 영어에서 하나의 분야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듣기, 말하기, 읽기, 쓰기, 어휘력, 문법, 이런 이제 분야 중에서 우리가 영어의 한 분야인데, 과연 내가 문법 공부를 언제부터 하면은 효율적일까? 이런 생각을 이제 좀 하게 되는데, 요즘은 좀 어릴 때부터 많이 또 이제 그 영어 공부 노출도 되고, 그러다 보니까 문법을 굉장히 일찍 그 아이들에게 노출시키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는 편이에요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좀 효율적이지 못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팁이라면 팁, 정보라면 정보, 그래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. 자, 지금 여기 보면요, 우리가 언어 습득 장치라 그래서 language acquisition device 돼 있죠. 네, 요게 이제 뭐냐면은 language acquisition device, 그래서 언어 습득 장치예요. 우리가 보통 LAD 라고 줄여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. 이 언어 습득 장치를 누가 얘기를 했냐면 노엄 촘스키라고 있어요. 이 노엄 촘스키의 이론인데, 사실 요거는 이 사람이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검증이 된 건 아니고 가상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지금 이 촘스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, 인간의 언어 습득 장치에는 모든 언어에 공통된 보편 문법이 선천적으로 갖춰져 있다. 이 얘기가 뭐냐면, 이 모든 언어에 공통된 보편 문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, 만일에 이제 한 5살 정도 된 아이가 만일에 이제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잠깐 이제 부모님을 따라가서 살게 됐다라든가 그렇게 됐을 때, 이 아이는 거기서 이제 한국말 하시는 부모님, 그리고 만일에 유아원이나 갔을 때 거기서 가르치는 영어,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요. 왜냐하면은 이게 영어 따로 한국어 따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언어에 공통된 보편 문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영어도 한 줄기로 들어오고 한국어도 한 줄기로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전혀 어떤 언어에 대해서 혼란이 없어요. 그러니까 만일에 어순이 틀리는 언어가 오더라도, 솔직히 한국어하고 영어는 어순이 사실 많이 틀리잖아요. 근데 그렇게 어순이 틀리게 들어오더라도
그 아이는 혼동 없이 그대로 그냥 영어는 영어대로 한국어는 한국어대로 그대로 다 하나의 공통된 보편 문법으로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. 이 이론에 의하면. 그래서 사실 한 10살 미만의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요, 영어하고 한국어를 그냥 편하게 뭐 이거를 굳이 뭐 주어니 동사니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요. 그래서 영어는 영어대로도 잘하고 또 우리 한국어는 국어대로 또 잘하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사실 그게 크게 문제가 없는데,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언어 습득 능력은 0세부터 13세까지 가장 활발히 진행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13세 이후,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춘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사춘기 이후부터는 이 LAD 언어 습득 장치가 현격히 줄어드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거의 이제 13세 이전, 그러면 보통 우리 그 한국 나이로 한 5, 6학년이 되죠. 네네. 여기 한 5, 6학년. 그러면은 요 5학년까지는 가장 활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0세부터 거의 뭐 0세 그러면은 뭐 태아 때부터인가요? 네. 네. 그 어쨌든 어린 나이 때부터 여기 5, 6학년까지는 이 언어 습득 능력이 굉장히 이제 활발히 진행되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어떠한 뭐 영어, 한국어, 또 뭐 다른 언어 또 뭐 배웠어요. 뭐 일본어나 중국어를 배웠다고 합시다. 일본어 또 뭐 중국어나 이렇게 배우면 이게 세 가지 언어가 다 들어가도 얘는 그렇게 뭐 주어가 들어왔나 동사가 들어왔나 그런 걸 헷갈리지 않고 그냥 한 줄기로 그냥 공통된 보편 문법으로 이 아이가 습득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때는 학습이 아니라, 그러니까 어떤 그 learning,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습득하는 거예요. 이게 습득이라는 자체가 약간은 그 선천적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막 내가 일부러 후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. 그래서 요런 이제 현상이 일어난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제 만일에 언어 습득 장치의 이론에 의하면은 우리가 언제 그러면 문법을 시작하는 게 좋을까? 그렇죠? 그러면은 당연히 요 기간 때 문법을 시작하면은 그렇게 효율적이지가 않아요. 어차피 공통된 보편 문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그냥 영어, 그냥 한국어 들어와도 별로 그 차이점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. 그래서 문법 공부는 보통 우리가 빠르면 4학년, 한 11살이죠? 11살. 빠르면 11살. 가장 좋은 거는 12살 이후. 12살 이후부터 이 문법 공부를 시작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. 이제 이 시기부터는 국어는 국어대로 들어가고 영어는 영어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솔직히 한국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어를 쓰잖아요. 내가 뭐 밥을 먹는다고 쭉 하고 나서 동사가 오잖아요. 그쵸?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주어, 동사 하고 뒤에 또 이제 뭐가 쭉 오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이론에 의하면은 12살 이후 정도부터 문법을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, 저는 그래요. 7, 8, 9살 어린이한테 문법을 공부를 시키게 되면 이 아이는 영어에 대한 어떤 재미라든가 매력을 잘 모르게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너무 막 그 품사부터 시작해서 아이한테 뭐 시제를 해라, 품사를 해라, 뭐 그러면은 뭐 관계대명사, 수동태 이렇게 막 말 용어가 나오잖아요. 전문 용어부터 사실은 듣기 싫은데 저희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. 근데 이 아이들한테 너무 일찍부터 문법을 노출시켜 놓으면 영어에 대한 재미나 흥미를 잃어버리게 돼요. 그래서 차라리 12살 이전에는 듣기라든가 읽기를 많이 시키고, 그리고 말하기도 좋겠죠. 또 듣기,
뭐 읽기, 말하기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그 연습을 시켜 주시고 12살 이후부터는 이제 제가 나중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정확성을 요구하는 그런 이제 언어 공부 방법, 즉 문법, 단어도 사실 뭐 굉장히 많잖아요. 어려운 단어도 많은데 이것도 12살 이후부터 단어 공부 시켜도 되세요. 그 전에는 그냥 듣기나 읽기 속에서 접하는 단어들 계속 쌓게 하고 12살 이후부터는 문법, 단어 공부 이렇게 조금 더 정확성을 요구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키거나 내가 공부를 한다. 그러면은 아무래도 효율적이 되겠죠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항상 좀 궁금해 하셨을 수도 있는데, 과연 이게 문법 공부 언제부터 해야 되는 거지? 뭐 초등학교 1, 2학년부터 해야 되나? 이렇게 많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. 저는 빠르면 초등학교 4학년인데, 초등학교 5학년 정도부터 문법 공부를 시작한다면, 그것도 너무 어려운 거 말고요. 기초적인 거, 기초 문법을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한번 문법 공부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? 이렇게 한번 여러분과 얘기를 해봤습니다. 네.